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강의하고 있는 강혜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순원 황기비의 사진입니다. 순원 황기비는 두 장의 사진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한 장은 전통적인 복식을 한 사진이고 또 한 장은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을 했던 깁슨걸 스타일이라는 이런 양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의 양장은 개화파의 부인이라던가 해외 유학을 했던 신여성이라던가 황실에 있는 여성이 입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순원 황기비는 여러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서양 문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눈을 뜬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순원 황기비가 1906년에 숙명여학교를 설립을 했죠. 최초로 설립했을 때는 명신여학교였거든요. 근데 1907년에 교복이 최초의 서양식 교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꽤 화제가 되었습니다. 순원 황기비는 1854년에 엄진삼의 이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1859년에 궁녀로 입궁을 해서 민비의 시위상궁으로 올라갔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늦은 나이에 고종의 승은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비의 질투를 받아서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에 이때 바로 비극적인 사건이죠.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시해되게 되죠. 그러면서 고종은 자기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쫓겨나 있던 엄상궁을 경복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경복궁에서 왕비가 시해되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종은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고종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했을 때 엄상궁이 아니었을까. 고종이 을미사변이 지나고 5일 만에 불렀대요. 이거는 당시의 엄상궁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 당시의 평가도 배포가 크고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 성품이었다고 하죠. 사실 고종은 계속 자기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권력은 누구랑도 나눠가지지 못해요. 근데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민비 그리고 순원 황기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고종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은 믿을 수 있는 엄상궁을 불러들여서 최측근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96년 고종이 아관으로, 그때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관으로 파천을 할 때 큰 역할을 하면서 역사에 그야말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894년에 경복궁 쪽으로 일본군이 들어오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일본군의 감시하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고종은. 그런 감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면 굳이 파천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가보개혁, 1895년에 특히나 을미개혁이나 일본의 압력하에서 개화 정책을 펼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고종의 입장으로서는 왕권을 제약하는 것이었죠. 사실 일본군에 의해서 왕비가 시해되는 상황에서 왕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밖에 있는 친노파 관료들하고 엄상궁하고 소통을 하고 러시아 공사관하고 소통을 해서 러시아에서는 공사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사도 늘리고 안전을 보장받은 이후에 아관 파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6년 2월 드디어 새벽에 2대의 가마, 앞에는 엄상궁이 그리고 뒤에는 궁녀가 이렇게 타고 엄상궁의 뒤에 고종이 있고 또 뒤에 궁녀가 앞에 탄 가마에 그 당시에 왕세자였죠. 순종이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복궁의 문을 나서기 위해 거기다 지키고 있으니까 엄상궁이 미리 여러 번 새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익숙하게 배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러시아는 1884년에 우리가 수교를 하고 굉장히 크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짓는 게 그 나라의 위세를 보여주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그 위에 첨탑 부분만 남아있어요. 최근에 와서 복원을 했는데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큰 건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관 파천에 성공을 하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방을 4개를 내줬는데 고종 집무실, 그 다음에 고종과 순종의 침실, 엄상궁의 처소, 그 다음에 수발하는 궁녀들의 처소, 이렇게 고종의 먹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고종 황제가 정말 의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측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보면 고종 황제가 누구를 만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순원 한계비가 옆에 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아관에 1년 정도 머물다가 경운궁으로 황궁을 하고 1897년 10월 12일에 대한제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8일 정도 후에 엄상궁이 40이 넘은 나이로 고종 황제의 아들 황자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은이죠. 그러면서 이제 엄상궁의 명칭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은을 낳고 귀인으로 책봉이 됐다가 1900년에는 순빈이 되고 1901년에는 순비가 됩니다. 그리고 1903년 12월 황귀비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고종이 황제로 있던 시기에 사실 황후가 없는 황실에서 황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순원 황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기에는 측근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고종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뽑아서 썼습니다. 사실 가보개혁 때 이미 이제 노비제가 철폐가 되고 신분제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습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이니까 엄상궁이 순원 황기비까지 올라갔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한제국이어서 황후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길게 보면 고종이 64년에 즉위를 하고 같은 고종이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황제국이 된 것이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졌죠. 그러면서 청나라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자주국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4대 교린 체제 하에서 존속했던 그런 조선이 아니라 이제 개화가 되고 만국공법 체제 하에서 근대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대한제국이라는 황제의 나라를 수립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부국강병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개화기 하면 떠오르는 전기나 가로등, 전차, 전화, 여러 가지 근대 문물들, 물론 이제 좁은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시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종이 황제로 있었을 때 그 경운궁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양관이 많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5개 궁궐이 있는데 덕수궁이 특수한 거예요. 1897년 황궁을 하고 1919년에 승하할 때까지 계속 머물렀던 공간이죠. 서양식 건물들이 돈덕전, 그 다음에 정관헌, 중명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덕수궁의 양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석조전이 있겠죠. 그런 남겨진 양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종의 근대를 향한 개화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황실에서도 학교 설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원 황기비는 경성궁이라는 자기 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재를 턴 거죠. 그래서 새 학교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1905년에 엄주익이 양정학교를 만들었어요. 양정학교를 만드니까 순원 황기비가 1907년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원 황기비는 1906년에는 진명여학교 설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5월에는 또 명신여학교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원 황기비가 처음에 2 여학교를 설립한 게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순원 황기비가 특히나 진명과 숙명 이렇게 여학교를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문 기사 중에 재미있는 게 순원 황기비의 유일한 낙이 명신여학교 또 숙명여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듣는 것이다. 이런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순원 황기비가.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진명은 서양식 교육을 하고 숙명은 일본의 학습원처럼 귀족 여학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원 황기비가 많은 물품을 하사하고 나중에는 경성궁에 속해 있는 이런 토지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해서 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해줬죠.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사실 숙명 같은 경우는 황실에서 준 기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꽤 넉넉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명신여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가 1909년에 숙명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 또 영친왕은 어머니 순원 황기비의 뜻을 이어서 숙명여전이 만들어질 때 지금 숙명여대가 있는 이 청파동의 황실 땅을 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명여대의 중심에 있는 그 순원관의 순원이 순원 황기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학교는 일제강점기에도 양명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명여고보 같은 경우는 황실에서 세운 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주인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인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한 거예요.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고 너무 일본식으로 교육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동맹휴학을 하니까 양명회에서 숙명여고보의 동맹휴학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게 되죠. 진명 같은 경우는 순원 황기비의 생일이나 이럴 때 항상 영의원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근데 참배하러 가는 날 하필이면 전차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다치게 되죠. 그러니까 또 양명회가 나서서 학생들의 부상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이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자매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명회의 회칙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순원 황기비의 유지, 이 학교를 세운 아름다운 뜻을 이어나가자, 널리 알리자. 이게 사실 양명회의 강령의 첫 번째였습니다. 엄황기비가 43세 영친왕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귀하겠어요. 더더군다나 1907년에 순종이 황제가 됐을 때 영친왕이 황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에 1907년 12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영친왕을 일본에 데려가서 교육시킨다는 이런 명목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보내질 않았어요. 귀국을 안 시킨 거예요. 그 대신 영친왕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 또 이런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내줬는데 영친왕이 황태자였잖아요. 그런데 군사훈련 같은 걸 받으면서 주먹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엄마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 거죠. 엄황기비가 막 소리를 쳤다 그래요. 어떻게 저런 걸 먹일 수 있는가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고종이 옆에서 자중을 시켰다고 하죠. 사실은 삼궁의 지위에서 황기비까지 오르고 황으로 승후를 시키자는 운동까지 있었죠. 굉장히 입지전적인 순원 황기비였는데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옥장이 무너졌죠.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되면 대한제국 황실이 한 단계 격화가 되죠. 이왕가로 격화가 되고 순원 황기비도 엄비전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1911년 7월 엄비가 한 일주일 전부터 복통 비슷한 게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괜찮은지 알았는데 쉽게 낫지를 않았다고 하죠. 나중에 밝혀진 사인은 장티푸스였습니다. 그 당시 전염병이었죠. 7월 20일 날 사망을 하는데 19일 저녁에 너무 위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모시는 사람이 유언을 남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 있는 영친왕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비는 굉장히 입지전적 인물이지만 아들을 보지 못하고 191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비의 장례는 이제 8월 2일에 치루어지는데 일제강점기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황실에서 황후의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후궁이지만 왕비에 준하는 이런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8월 4일 경에는 엄비가 설립한 숙명과 진명의 여학생들이 한성에 있는 다른 여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추모하는 그런 기념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엄비의 묘가 영휘원인데요.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한제국 황실이 한 단계 격화가 되었기 때문에 치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엄황기비가 사망을 한 이후에 시호를 순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원황기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순원황기비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고 사실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없거든요. 자료가 없는데 학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양정, 진명, 숙명,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이 네 학교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학교들을 보고 거꾸로 올라가서 이 학교 누가 세웠지? 순원황기비네? 순원황기비가 무슨 일을 했지? 누구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양정, 진명, 숙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이 이렇게 후대에 계승돼서 의미를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순원황기비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후대로 계승되면서 의미 있는 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새 학교의 설립을 도와주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